2026년 6월 18일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휴전 양해각서 MOU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60일 후속 협상 개시를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단계적 제재 완화, 동결 자산 접근 허용, 이란 석유 수출 허용, 그리고 대규모 이란 재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사회와 유엔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있으며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도 전쟁 종식과 해상교역 정상화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안정화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MOU와 무관하게 기존 안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타말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레바논과 헤즈볼라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최근에도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레바논 남부 안보지대 역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정권은 이번 합의를 승리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란 내부 반정부 세력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많은 이란 국민들은 이번 합의가 정권 교체의 기회를 무산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 정권을 살려줬다는 실망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승리를 자축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FBI가 백악관 UFC 행사장을 겨냥한 드론 폭탄 테러 음모를 적발한 건데요. 수사당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주요 표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드론과 폭발물, 저격수까지 동원하는 계획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벌써 4번째 암살 위협입니다. 오늘은 공개된 미국과 이란의 MOU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의 이란 전쟁의 향방, 그리고 백악관 테러 음모 사건의 전말까지 조현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로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서명했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지금 이 MOU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드디어 오늘 전문이 공개가 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기존의 이제 논란의 핵심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양측에서 억측이 많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결자금 해제 선입금 3천억 달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공개된 걸 보니까 그게 사실인 걸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상 IRGC에 대한 유화책이 아닌가라는 그 비판 여론이 미국 내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총평하자면 뭐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많은 양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이제 보는 부분이 또 바로 이란 제재 문제에 관련된 건데요. 이번 MOU에 이란 제재 완화 이야기가 아무래도 들어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결국 미국이 이란에게 굴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란이 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석유 제재까지 이번에 완화가 된다면 이란 입장에선 상당히 이득일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전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러니까 한 페이지 반짜리인데 이걸 해석하는 여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 법률적 레인지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호한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불리한 것도 있고 미국 측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란 측 기준이 아니라 미국 측 기준에서 이제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는데 일단 양호한 것부터 먼저 설명하면 이게 10조입니다. 그러니까 MOU 10조에 이런 게 나와요. 제너럴 라이센스 U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란에 이미 선적된 원유 석유 제품의 단기적인 인도 판매 하역을 허용하는 수준 30일 이내. 이건 제한적인 허용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큰 타격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거 허용해줬다고 뭐 이란의 핵 개발이 다시 일어나고 산업이 부흥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양호한 거고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그 큰 틀에서의 제재는 유효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0조만 딱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MOU 구조입니다. 이게 좀 워딩이 힘든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워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건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제재 명책 조항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제재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전문가들은. 자, 그러면 이제 10조는 괜찮은 거지만 이제 구조랑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어떤 형태냐. 새로운 제재 부과가 금지가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란의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그 폐쇄는 들어가요. 그러나
이른바 이란의 그 그림자 금융 제재 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회책을 이제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판론자들 이제 그 FDD 연구원이나 이거 제재 당국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너무 많은 걸 주지 않았는가 이란한테 한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또 긍정적인 게 11조인데 이게 뭐냐면 각 송금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 사인오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의 제재권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합니다. 한번 제재를 풀어주면 이걸 재개하는 데까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 절차나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매뉴얼 새로 구축하기 때문에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맥시멈 프레셔로 가는데 행정적 조치 취하는데 최소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복원을 한다고 해도 뭐 1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사실상 1년짜리 이제 제재 유예를 해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앞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가지 일을 했죠. 이제 무력전 키네릭 워페어에서 에픽 그 작전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 퓨리 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 MOU로 사실상 에픽 경제 퓨리 작전은 종료했다. 여기에 대한 종전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 이란 재건 비용으로 언급이 됐었던 이 3천억 달러, 요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어요. 이 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어떻게 보면 민간 금융에 동결된 자금을 이제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디 벤스가 이제 이걸 반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개되기 전에, MOU 공개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미국 납세자의 돈이 들어간 건 아니다. 근데 뭐 과거에도 그랬죠. 오바마 때도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재 동결 상태인 걸 풀어준 것이죠. 그게 다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3천억 달러를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럼 3천억 달러의 그 명목이 뭐냐? 이제 이란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 재건 목록으로 이제 3천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 이란의 건설 부분이 어디 소속이죠? IRGC 소속이죠.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가 사실상 모든 인프라 사업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돈을 3천억을 쏠려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IRGC는 외국 테러 조직, FTO 지정 세력이에요. 이 법령을 이걸 갖다 재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이걸 면제를 할 수 있는데, 면제가 기간이 있어요. 유예 조건이. 그게 18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개월밖에 이제 제재 유예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투자가가 수십억 달러를 이걸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재건 비용에. 그래서 이건 사실상 3천억 달러는 이제 이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게 집행이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제재 전문가들이 좀 회의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윈이다. 그래서 무승부라고 볼 수 있어요. 3천억 달러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이 MOU 조항 중에서 또 논란이 되는 조항이 또 있는데요. 이 1조 내용이 미국과 이란 그리고 동맹국들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특히 이 레바논의 주권을 존중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요 행위 자체를 이게 묶어버리는 게 아닌지, 이 조항이 정말로 헤즈볼라를 결국에 이제 살려주게 되는 그런 조항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이거는 헤즈볼라의 생명선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상 살려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되기 전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허커비 대사도 그렇고 국무부도 서로 얘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포함 유무가 협상의 쟁점이었는데 포함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를 이란이 끝까지 이제 쥐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걸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박멸 의지는 아직 접지 않았다는 것이고, 요거를 통해서 장기간 걸프 지역 주변 국가를 인질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리 세력에 관한 그 조항은 전쟁의 목표는 이제 사라진 거죠. MOU에서.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사실상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팔아넘기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얘기한 제재랑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새로운 제재 부과 금지를 뭐 어떻게 되냐면, 테러 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이 이제 제재 완화를 하면 그 흘러가는 돈이 이제 헤즈볼라로 이제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랑 이걸 1조랑 같이 보면은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이게 뭐 서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대통령 언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언쟁이 있을 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가짜 뉴스가 아니라 사실인 걸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MOU에 이스라엘은 이제 빠이빠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면 근데 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사실 또 있는데 이 MOU 조항 중에 핵 프로그램 이야기는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또 탄도미사일, 이 미사일 이야기는 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지금도 이란이 뭐 미사일 날리고 미사일로 위협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미사일 제재가 없다. 이러면은 이란에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이제 전쟁 왜 써라고 질문하면 핵, 미사일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핵이랑 미사일은 핵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핵 무장을 하려면 이걸 투발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 프로그램도 핵 기술의 연장선으로 보아서 하나의 패키지로 보는데 미사일은 언급 없고 핵에 대한 언급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협상이 2단계 페이즈 1, 2로 이게 나눠져 있는데 1단계가 이제 호르무즈 개방, 2단계가 핵 협상 이렇게 돼 있어요. 30일, 30일 해가지고. 그런데 앞전에 나온 거는 이제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경제 제재 완화를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이 핵인데 재밌는 그 워딩이 나와요. 농축 우라늄의 다운 블렌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운 블렌딩이 무슨 뜻인가 하고 그 전문 용어 사전을 보니까 저농축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바마가 했던 JCPO의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위험하냐? 저농축화는 일반적으로 되돌릴 수 있으며 재농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핵 개발하라고 끝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선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협상에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요거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전쟁의 목표 핵 불륜과는 좀 거리가 있다. 다운블랭이 이게 무서운 단어인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미사일은 아예 언급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악이죠. JCPO에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어떤 미국 현지 안보 싱크탱크를 딱 여론을 보면은 친이란 계열의 싱크탱크는 찬성하고 약간 뭐 중동이나 현실주의자들은 반대하고 그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이거는 뭐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실드를 못 쳐줘요. 이거는 아무도. 요거 건에 대해서는 후퇴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또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걸 것 같은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고 그리고 또 펼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트럼프 대체 왜 그러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미국 11월 중간 선거가 사실 몇 달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 때문에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축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나했는데 이게 사실로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데 이른바 3M이라고 마켓, 미드텀, 애미니션 해가지고 애미니션은 뭐냐면 요격 미사일 이제 그 탄도 이런 게 좀 많이 고갈이 됐다. 이 세 가지 M에서 3M에서 시장과 미텀 중간 선거가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른바 이제 중간 선거죠. 중간 선거 들어가려면 경제 지표를 관리해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유가를 해야 되고 실제로 지난 14일에 이란 MOU 타결과 함께 유가 선물 시장은 $70 선으로 떨어졌어요. $100 있다는 게 이제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 이제 주요 AI 테마주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S&P 500이 0.8% 상승했고 나스닥 100 지수도 플러스 1.3%, 그다음에 다우존스도 0.6%, 그다음에 금값도 이제 2%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과거 패턴은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패턴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한참 전쟁 벌이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휴전 협상으로 이게 시장을 관리해 왔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달에 했고 5월말 휴전했고 초기 배럴당 126달러 했다가 이제 $100로 하고 $100 하고 이제는 이제 $70 밑으로 떨어뜨렸다는 얘기 뭐냐면 본격적으로 중간 선거 관리 지표 관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은 이제 안돌레 랠리와 이제 헤지펀드의 쇼 커버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만 수행한 게 아니라 주가 시장도 관리하면서 같이 하신 거예요. 이걸 집행을 한 거예요, 전쟁을. 그런데 요번에는 아무래도 중간 선거가 가까이 있다 보니 이 유가랑 이 주가는 잡아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를 이제 압도한 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에 놓고 이제 트럼프가 탁구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인정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국내 정치를 조금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트럼프 백악관을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권력 지형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정파적으로 보면 제이디 벤스가 약간 부통령이 총대 잡고 나와서 이거 언론 홍보 활동을 했죠. 지난 한 2, 3일 동안. 그분은 약간 고립주의 노선이 강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뒷받침하는 연구소가 퀸시 연구소라고 약간 친이란 정책적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전면에 나섰고 루비오 국무장관, 헥세스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파 경쟁에서 제이디 벤스가 승리했다라고 보여줄 수 트럼프 대통령이 제이디 벤스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립지 손을. 그럼 왜 들어줬냐? 저기 중간 선거에서 다들 알겠지만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트럼프 대통령 바로 탄핵입니다. 그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무적 관리를 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즉 정무적 관리가 국제 정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되고서 아침부터 쭉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 이렇습니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JCPOA 협상을 주도한 사람이 로버트 말리라고 사실상 이란 간첩이라고 좀 수사 대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번 MOU를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고 이게 국내 정치에 영향으로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중간 선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건가요? 뭐 지금 복귀해 보면은 몰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승부처가 아무래도 지상군 투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중전으로 거의 다 이제 시설을 다 파괴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수순이 뭐냐면 카르그 섬 점령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제 AP나 유수 통신 뉴스에서 나온 게 실제로 파리공수 여단이 이스라엘에 가 있었다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전개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게 공개되니까 그러니까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작전 전개를 다 해놨어요. 근데 최종 승인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마 NSC나 이제 전문 관료들한테 이제 자문을 했겠죠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 지상군 투입은 좀 중요한 문제예요. 공군력하고 좀 다른데 그 캐주얼티가 얼마 정도 나올 거냐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좀 그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라 이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접었다고 봐요. 그 이후 그 카르그 지상군 투입하는 시점부터 이제 계속 협상을 지연시켜 왔거든요. MOU 61 휴전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이제 카르그 섬인데 아무래도 공중전으로나 카르그 섬 지상군 투입에 대한 어떤 판단 요게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마르두로처럼 이렇게 한 큐에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이스라엘하고 공동작전을 펼치면은 그래도 승산이 있다. 이란이 굴복할 것이라는 그 평가가 있었는데 그 계산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지상군 투입이 바로미터가 됐고 이란은 이걸 활용해서 이제 시간축 게임을 벌인 거예요. 끝까지 어차피 중간선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란이 이긴 겁니다. 전략적으로 상징에서는. 물론 피해는 많이 받았지만은 그들이 얘기하는 방식에 우리가 시간은 우리 편이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간축 게임에서 졌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는 이제 지상군을 투입해서 일찍 끝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지상군 투입이 캐주얼티가 많이 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스탑이 되면서 이제 계획이 틀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복귀해 보면 그렇습니다. 거꾸로. 그런데 지금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이런 핵 협상이 오바마 때도 있었잖아요. JCPOA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합의를 두고서 역사상 최악의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직접 탈퇴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이 MOU 그리고 이 오바마의 JCPOA가 뭐 다른 겁니까? 뭐가 더 좋은 겁니까? 1대1 비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때 상황과 지금의 안보 상황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일반적인 평가는 개악이다, 더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약 조건만 보면. 그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획하는 걸로 보면은 이제 이 MOU를 통해서 중간 선거까지는 아마 이 계속 제재 완화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법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란에 한 250억 달러의 통행료를 사실상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를 통해서 직접 지불하는 건 아니지만 제재 완화 효과로서 250억 달러의 통행료 하루 200만 배럴 곱하기 배럴당 75달러면 한 달에 50억 달러거든요. 앞으로 5개월 중간선까지 5개월 남았으니까 25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주고선
그동안 좀 조용히 해다오. 이게 그 호르무즈를 개방해다오가 이제 핵심 테마예요. 복잡하게 전문 용어가 있지만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1천억 달러의 그 자산 동결도 이루어지면은 객관적인 액수로 치면은 JCPO보다 많은 거예요. JCPO에는 그 당시는 뭐 제재 완화 효과가 기껏해야 20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커요. 그래서 액수로만 하면서 만약에 반대파가 공격한다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악이라고 본 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존엄축화 아까 얘기했던 그 다운 블렌딩 핵 문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했다고 보기에는 힘든다는 것이죠. 아무리 뭐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많이 타격을 받기는 했잖아요. 뭐 핵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사일 기지라든지 군사 인프라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때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은 계속해서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미사일이 충분한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현재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이게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연구소의 추정치가 다른데 평균적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전쟁 전에 미사일이 한 2,500기, 근데 지금 한 1,000기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60%가 감소한 거죠.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은 3,000기에서 지금은 50% 손실이 있으니까 뭐 발사대도 병행 파괴해서 사실상 무력화된 건 맞고. 그 다음에 방위사업 기반이 이제 100%였던 100을 이제 완전 숫자로 보면 85% 이상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픽 퓨리 작전은 대성공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걸 대성공인데 앞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왜 JCPO 오바마랑 이거 1대1 비교가 안 되냐면 JCPO 체제 아래서는 그 제재 완화를 해줬을 때 이제 미사일이나 핵 인프라를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재 완화를 해줘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 에픽 퓨리로 다 부셔놨기 때문에.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all 트럼프가 판정승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핵 개발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FDD 전문 자료 보면 이랬습니다. 그게 부시 행정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란 핵 개발이. 근데 오바마 때 피크 치고 근데 트럼프 때 이게 동결돼 가지고 좀 이게 동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제 바이든 때 60% 우라늄 농축으로 튀어 올라갔거든요. 웨폰스 그레이드 무기화 단계까지. 그런 거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1, 2기의 그 공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요 협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망했다. 그건 아니죠. 아쉬울 뿐이죠. 다 이겨놓은 거를 왜 이렇게 내버려지 다 버리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게 3천억 달러들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재건할 수가 없어요. 재건할 수가 없다. 그거 왜냐하면 이제 다 부셔놨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테러 자금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른바 테러 낙수 효과죠. 왜냐하면 이거를 JCPOA 때도 돈을 주면은 국민들 잘 살게 해주고 산업 기반 인프라 할 것이다. 안 해요. 다 미사일 핵 나가고 미사일 핵 기술은 다 박살이 났고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헤즈볼라나 후티 받는 것 같은데 대리 세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부셔놨으니까 그쪽은 돈 안 가고 뭐 이게 대리 세력 정도 거기서 우리가 손절 리스크 매니징 하자라고 본 것 같아요. 호르무즈를 열어주는 대가로 복잡한 계산법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또 트럼프를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게 그래도 에픽 퓨리라는 위대한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 컨텍스트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제 뭐 트럼프 판정승을 볼 수 있고 근데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MOU가. 근데 지금 이란은 이란 내부에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막아냈다,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또 완전 뭐 이란이 승리한 그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전부터 이란 내부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뭐 군부도 갈라지고 정치권도 분열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확히 이란 내부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3천억 달러가 들어가도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이거 복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일반 생산 인프라로 안 들어가고 대부분 무기화나 이제 헤즈볼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석유 생산 극단과 국가 인프라가 25%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6개월 길은 뭐 6개월 안에 이걸 복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란의 핵 능력은 지금 동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전 대비 일일 50만에서 75만 배럴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산업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유정이 파괴될까봐 이거를 갖다가 탱크로리, 그러니까 유조선에다가 이걸 저장 시설을 이렇게 담아놓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인데, 그러니까 산업은 거의 파괴됐다 보면 되는 거고, 국가기관 산업이 25%가 이번 분쟁에 파괴됐고, 이게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인프라를 다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선거 6개월 안에 복원을 한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파괴됐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또 문제가 우리가 기대했던 이른바 군 내부의 반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RTC 정규군과 IRGC 간에 이제 사실상 이제 무혈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란 현지 매체들은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야 매체들 중심으로 보도하는데, 이란 북서부 우르미아 지역에서 이제 IRGC와 이제 RTC 지휘관들이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혁명수비대원 2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발생한 예상 고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 제재가 이걸 해소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어떤 그 혁명의 단초, 그러니까 분열의 단초 이런 것들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파벌 문제로 후계 구도로 굉장히 정치권이 불확실해요. 이번 협상을 두고선 뭐 파들이 많아요. 강경파, 중간 강경파, 세 번째 강경파 뭐 해가지고 그들끼리 또 누가 더 순혈주의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더 신정 체제에 더 우리가 순혈주의 텔레반이냐 하면서 또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가 발생하고, 또 이 최고 지도자가 지금 걸기 상태인지 모스타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승인을 받았는 건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권력이 총구에서 나고 IRC가 장악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그 모양새는 갖춰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 최동진단은 붕괴를 향한 가속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맹렬하게 위세를 과시하는 게 죽기 전 단계, 망하기 전 단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그 새벽에 동틀 때가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죽기 직전의 단계에서 가장 위세가 등등해 보이지만 이게 고점 찍고 하락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발표한 이런 미국의 계획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스라엘은 또 여기서 멈출 계획은 없어 보여요. 사실 이스라엘 목표가 단순히 이란을 적당히 때리고 마는 요 정도가 아니라 이란 정권을 아예 전복시키고 무력화하는 요 단계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미국이 이번에 협상 국면으로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럼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전략은 뭐고, 또 앞으로 이란 전쟁은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MOU 관점에서 이걸 한번 이스라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레바논이 이게 MOU 의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계약 당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승인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란하고 이제 트럼프와의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논지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10월 7일 이전과 이후에 군사 독트린이 완전히 달라요. 억제력은 이제 필요 없어. 잔디 깎기 안 해. 이제 무조건 박멸이야라고 나가 있고, 이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런 걸 예측했는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세법을 했겠죠. 이스라엘도 지금 이스라엘 남부 이제 자라니강 40km까지 이제 확보를 한 상태예요. 이거 절대 안 내줍니다. 이거. 이스라엘은 뭐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안 내줘요.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이미 그걸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G7 회의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시리아한테 헤즈볼라의 처분을 맡긴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 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거 뻔히 알고서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완전 갈라쓴다라기보다는 약간 별거 상태, 북으로 치면은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예전에는 뭐 버디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이제 약간 별거 상태라는 거고.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리 뭐 지표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게 명확해 보여요. 이걸 이제 부정할 수가 없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생존 문제가 있지만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구 글로벌 전략 차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복귀해 보면 이란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중국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이번 G7에 중국이 불참을 했다는 얘기죠. 이건 만약에 이란이 완벽한 승리였다면 깨춤추고 나와가지고 잘난 체 해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은 이란을 어떻게 에픽 퓨리 작전을 통해서 사실상 중국과 갈라치게 한 거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실한 전략적 효과가 있으므로 더 이상 여기서 오히려 미군이 시간 끄는 거는 안 맞다라는 게 미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자 이제 이게 TY 같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게 약간 중도 좌우파 매체예요. 네트냐후에 그렇게 막 무어지지 않는 매체의 그 전문 기자들이 뭐라고 그 트위터 피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단독으로 가야겠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가장 친화적인 트럼프도 이 정도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 문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서 자력갱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군을 2배로 증편하고 2배로 늘리고 모사드도 2배로 늘려야 된다. 우리건 끝까지 우리가 단독으로 가야 된다는 게 국민적 컨센서스가 지금 모이고 있어요. 단독 방어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생결단 모사드의 대이란 정권 이제 조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사드를 2배로 늘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선 정권 교체를 위한 데스크를 발족했고 스테이션이죠. 부서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란 전담 부서를 정권 교체 부서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단독으로 하겠다. 잔디각이 없다. 그다음에 억제력 이런 거 10월 7일 이전에 독트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선멸이야. 끝까지 간다라는 게 이스라엘이 더 명확해졌어요. 이건 좌우를 다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또 소수민족의 무장화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네트냐후 사이가 좋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할까 조율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리스크가 뭐냐면 소수민족이랑 페르시아랑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민족 봉기가 나오면은 그 지금 가장 많은 게 저 표에서 보시지 아제르바이잔족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다 무기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도 너네 국토 안에 대리세랑 만들 거야 이 얘기거든요. 모사드가 공작 부대를 해서 2개 모사드도 침투하고 또 국방정보본부에 있는 공작 부대가 있어요. 아만이라고. 여기도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림자 전쟁의 본격적 개시다. 이제 트럼프도 뭐고 다 필요 없고 우리야 아니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력강생 노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수민족 카드는 트럼프 때문에 유예했던 건데 이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연착륙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그냥 다 필요 없고 이란 해체 끝 이렇게 이제 내부적인 민심도 그렇고 이런 자료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제 단독 불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